자,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 해석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EBS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EBS라는 이 EBS, 이 단어가 갖는 상징적인 어떤 권위랄까? 그것 때문이죠. 상당수의 영어 선생들이 EBS 해설판의 해석을 참고합니다. 참고하는 선에서 그치지도 않고 그대로 베껴서 수업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블로그 글도 올리고 유튜브 동영상도 찍고 썼던 한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면 해석이 모두 거의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대부분 가뜩이나 어려운 영어를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게 EBS 해석이 아닐까. 어떻게든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조금 들어가서 EBS 해석이 과연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영어 34번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 풀이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지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거기까지만 살펴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EBS 해석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비교해 봤더니 정말 싱크로율이 거의 90%입니다. 자, 물론 EBS에서 구글 번역기를 돌렸단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기계식 번역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EBS 해석. 자, 구글 번역입니다. 첫 문장에 비해서 싱크로율은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단번에 이해 안 된다는 점은 첫 문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는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 번역기 성능이 날로 좋아지고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짧고 간단한 글이나 일상적인 대화는 구글 번역기 돌리면 아주 멋있습니다. 잘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이마저도 몇 년에 금방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수능 지문 같은 류의 복잡한 글, 이 번역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딱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번역이 부자연스럽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EBS나 구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이른바 기계적인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단어마다 지정된 한국어, 대영어가 있고 영어 문장 내의 위치에서 한국어 문장 내의 위치로 바꿔주는 거죠. 이른바 위치 이동하는 번역입니다. 조금 전에 두 번역을 비교해보면 대형 단어, 이 대응어 약간의 단어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 위치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번역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흔히 직역이라서 그래, 직역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건 직역이 아니라 그냥 위치 이동에 불과한 기계적인 작업이에요. 구글이 하는 작업입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도 별반 다를 바 없다니까요. 자, 우리들 대부분 학생 때부터 이런 형태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독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이해 잘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참고서 특히 막 EBS 정도의 해석이면은 당연히 맞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우리말을 봐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번역을 그대로 소개하는 영어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공부하셔도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앞에서 문장 두 개를 소개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구글 번역, EBS 번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첫 부분인데 precision은 정확성, determinacy는 확실함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requirement다. 뭐에? meaningful scientific debate죠. 자, 전달하던 여기서 이 문장이 우리한테 주려는 메시지는 뭘까? 자, necessary, require 같은 단어는 우리말로 뭐뭐 해야 한다가 보이면 돼요. 꼭 뭐뭐 해야 한다죠. 그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러면 학문적 논쟁이 의미를 가지려면 맞죠? 정확하고 확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즉 정확하고 확실한 주장이 아니면 이 학문에서는 논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to large extent니까 상당 부분이죠. 커다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거의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상당 부분까지 이러니까. 자, progress죠. 학문이 발전한다는 것은 뒤에 보시면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이 나오니까 현재의 주장보다 더 정확한 주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해도 거의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학문적 논쟁이 의미를 가지려면 정확하고 확실해야 된다. 정확하고 확실한 주장이 아니면 논쟁은 의미가 없다. 학문이 발전한다는 것은 현재 주장보다 더 정확한 주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첫 번째 문장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이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분위기가 바뀌겠죠? 자, 다시 EBS 해석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술은 진술의 증식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한 가지 진술의 정제가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진술 집합의 생성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왜 이 번역은 이렇게 한자어를 좋아할까요? 진술, 정제, 집합, 생성, 중요성. 아마도 1대1 대응어, 그렇게 외운 단어 뜻이 한자인 경우가 많아서 그럴 거예요. 어떤 단어, 영어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느낌을 알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말 대응어 한자어로 하나 외우는 게 편하거든요. Historical representation. 역사적 진술이라고 했는데 진술. 자, 현재 문맥에서는 이 단어 representation을 어떻게 봐야 할까? 자, 일단 사전에서 represent를 찾아봅니다. To present, to describe 이렇게 나오죠. 자,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특정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묘사하고 설명한다는 뜻이 represent예요. 자, 이 문장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historical representation. 여기는 이 representation이 셀 수 없는 명사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s가 붙은 복수형으로 나온 representation. 이건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구별해야죠. 그럼 앞에 historical representation은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뒤에 나오는 representations는 구체적인 기록, 설명, 관점. 제 생각에 지금 문맥에서는 representation이 주장이나 관점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역사를 기록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겠죠. 주장이나 관점이 더 많아지는 것이란 얘기예요. proliferation이니까.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게 뒷부분. 다른 학문과는 달리 한 가지 관점, 그걸 더 가다듬어 가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관점이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EBS 해석이 놓치는 게 하나가 있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Progress in the Sciences. 사이언스가 복수로 나왔어요. 역사학 얘기가 아닌 여러 학문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ut 나오죠. 그리고 역사학은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두 가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문장에 나온 achieve ever greater precision. 이 부분을 두 번째 문장에서는 refinement로 바꿔 적고 있죠. 같은 겁니다, 두 개가.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해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더 쉬운 겁니다. 자, 일반 학습자라면 여기까지 아실 필요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학습자를 위한 해설서를 만든 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굳이 뭐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그리고 왜 그러냐는지 물어보면 이유는 거의 같죠. 수능 답을 찾아내는 데는 거기까지 몰라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과연 그럴까? 과연 답을 찾아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쓸모가 없을까? 과연 그럴까? 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립니다. 아마도 답을 도출하는데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은 EBS 번역 얘기를 했습니다. EBS 번역과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을 기초로 한 제 나름대로의 버전을 지금 같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오늘은 문제풀이를 못 해드렸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제, 이 지문 다 설명하고 전체 문제풀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평가원이 애용하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랄까? 그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